이번에 전래동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전래동화를 연령 이제 잘 보는 연령이 언제냐 뭐 이런 거 이야기를 엄마들이랑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는 연령을 굳이 나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이의 정서 그리고 엄마의 정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는지 사실요 전래 동화도 책을 이제 출판사의 책들을 많이 보시면 어떤 책에는 유난히 참 귀엽게 표현한 전래 동화 책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은 조금 더 사실적으로 또 어떤 책은 약간 으스스한 느낌으로 약간 어둡게 그린 그런 여러 가지 컨셉의 동화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너무 으스스해 보이는 그런 책들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7세인데 잘 봐요. 6세 때부터도 잘 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귀여운 책이라면은 사실 전래 막 좀 약간 몽글몽글하게 캐릭터 만화 캐릭터처럼 그린 그런 그림들 보면 전래 동화라도 무섭지 않게 그린 묘사한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보통 우리나라 한국 전래는 뭔가 으시시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헨젤과 그레텔이나 다른 으시시한 네 약간 많죠. 그런 책들 많아요. 외국의 전래도 전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클래식한 고전 동화도 무서운 거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전래 동화는 좀 무서워서 나중에 읽혀야 될 것 같다.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래 동화는 무섭지가 않다. 네. 그렇다면 이 전래 동화가 왜 중요한지 당연히 전해 내려오는 이유가 있다. 네, 한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했겠죠. 하지만 이 전래 동화는 참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한국 전래 동화라고만 생각을 하는 이야기들 중에 사실 상당 부분 외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내용의 이야기가 그들의 전래 동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책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재작년인가요? 발리에 아이랑 한 달 살기를 갔었었는데 거기에 싱가포르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 또 인도네시안 전래동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랑 여행을 가면 꼭 이렇게 서점에 가가지고 그 나라 전래동화를 좀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뭐 어떤 전래동화 있는지 그 나라 친구들이 보는 동화가 뭔가. 근데 웬걸요 거기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내용의 그 내용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책이 있었던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볏짚인가요? 볏짚을 뭐 여러 개 갖고 와서 뭐 그거를 자르게 했다던가요. 그 아버지가 뭐 아들들에게 뭐 이거를 뭐 잘라봐,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가요? 이게 하나가 있으면 뭐 약하지만 여러 개가 있으면 강해진단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있었고 저기 어디 인도네시아에서 나왔던 책에서는 보니까 반대로 그것도 반대가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애들 이름이 무슨 뭐 고플랑, 고플랭, 고플룽 뭐 이런 재밌는 형제 이름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하도 싸우니까 아빠가 빗자루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부러뜨려 봐. 이 볏짚 빗자루가 부러지냐? 너네들 함께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노루가 된 동생인가요? 우리나라 창작 동화에 보면은 여자아이가 자기 남동생을 데리고 어떤 산속의 옹달샘에서 동생이 목이 마르다며 이걸 먹다가 노루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새엄마 계모가 나타나서 뭐 얘네들을 괴롭히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세상에 아이랑 우연히 어떤 도서관에 가는데 그 도서관에 몽고 전래동화인가요?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노루가 된 사슴이 되었던 거야 아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거였어요. 전래동화도 무서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입과 입을 통해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즉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이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는 즉슨 또 하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이야기였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거. 그 어떤 창작 동화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는 거, 강력한 매력을 가진 이야기라는 거,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창작동화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늘 창작동화는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지. 권선징악.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래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우리나라의 전래에서는요, 책에도 언급을 해드렸던가요? 부족해 보이는 어떤 캐릭터가 재치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해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또 친구 관계, 부모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재주나 지혜를 배우는 그런 것도 많고요. 어떤 너무나 많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다 또 권선징악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래를 바라볼 때 권선징악이 나오는 책이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또 재치를 배울 수 있고 또 그 이외에도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아이랑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한번 다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공통의 옛 이야기가 이 나라 저 나라로 이어져서 같이 존재한다는 거. 비슷한 이야기가, 그 공통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서, 문화랑 합쳐지면서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게 된 전래가 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전래가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바라보자. 엄마의 색다른 해석, 또 엄마와 아이의 대화가 더해지는 이야기로 어떻게 그 이야기가 바뀌어가는지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콩쥐팥쥐를 착한 콩쥐, 나쁜 팥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가 권선징악에 대한 메시지에만 몰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재밌는 이야기를 아이랑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잠자리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날 콩쥐팥쥐 있고요. 누가 도와줬었지? 예, 똑같이 제가 물어봤겠죠. 어떤 걸 기억하고 있는지. 엄마, 소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맞아. 그때 소가 뭐 해줬지? 밭을 갈아줬었잖아. 그리고 참새도 도와줬어. 맞아. 참새가 쌀겨를 쪼아먹지 않고 잘 쌀겨를 벗겨갖고 절구에 빠도록 도와줬지. 맞아. 하늘에서 좋은 친구들이 내려왔어. 맞아. 하늘에서 좋은 친구가 내려왔네. 착한 마음을 갖고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친구들이 요정처럼 찾아오지. 자, 저는 여기서 권선징악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 단우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말이지 착하게 바르게 행동하는 단우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를 선물처럼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봐봐, 단우한테 지금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있지. 네가 바른 마음, 착한 마음, 또 그 친구들한테 친절한 마음, 또 그 친구들을 위해주는 그런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좋은 친구들을 단우한테 단우가 그런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해주셨을 거야. 마치 콩쥐팥쥐처럼, 그치? 콩쥐도 그렇게 예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이 계속 나타나서 그 친구를 도와줬잖아. 너도 역시 네가 콩쥐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 친구들이 너에게 와서 너를 도와주고 또 너도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될 거야. 자, 봐봐. 그래서 우리 히어로들 봐봐. 히어로들 보면 자기 혼자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들도 많지만 에이전트처럼 우리 요원들 있잖아. 세계를 위해서 싸우는 요원들, 그런 사람들도 팀으로 같이 세상을 구하고 있지. 그런 것처럼 이 친구가 주변에 많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 하면서 콩쥐팥쥐 이야기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단우야, 친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 말고도 봐봐, 단우가 예쁜 마음씨를 갖고 좋은 행동들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주변에 기적이 생겨.
작은 기적이 생기거든. 그 기적은 네가 사람이 아닌 다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적을 보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착한 공기가 있고 나쁜 공기가 있어. 착한 공기는 아주 깨끗한 공기고 나쁜 공기는 아주 더러운 공기야. 숨을 쉴 수 없는 공기. 착한 공기는 사람을 도와줘. 사람이 깨끗한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줘. 그렇지? 그래서 이 착한 공기는 다누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쁜 공기는 다누에게 나쁜 친구가 될 수 있어. 자, 나쁜 친구와 좋은 친구를 중에 넌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니? 엄마는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났으면 좋겠거든. 그렇다면 자, 공기도 너한테 착한 공기는 너에게 좋은 친구가 되겠지? 그러면 이 착한 공기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아이랑 수다를 떨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래에서 보면 슬픈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슬프게 끝나요. 인어공주처럼요. 우리 전래에도 막 누가 죽고요. 굳이 정말 잔인해 보이는 결론이 나온 전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반쪽이 그림을 보면은 애가 얼굴도 발도 다 반이에요. 보기에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저희 아이가 이 반쪽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약간 신비로워 보이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뭔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는 아이들만의 바라보는 그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제3의 눈이 있다고 봅니다. 제3의 밝은 눈. 네,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쪽이 역시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얘 좀 무시무시한데 얘가 이걸 좋아할까?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 책을. 어쨌든 이 반쪽이에서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그렇게 형들이 막 얘를 버리고 못살게 구고 막 밧줄에 묶어놓고 그래요. 너무 슬픕니다. 근데 반쪽이는 그런 형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요. 참 성경하고 닮았죠.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슬픈 책을 봤다. 기쁨을 알면요, 슬픔도 알아야 되고요. 행복을 알면 분노도 알아야 되고요. 잘못을 알면은 반성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을 봤는데요. 이 책 정말 무서워요. 이 책 너무 슬퍼요. 슬픈 거는 저희 아이한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슬픈 책을 읽었을 때 그 슬픔이 어떤 감정인지 아이가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것, 또 엄마가 그 슬픔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 행복한 것 이외에 슬프다라는 감정, 이거는 저는 그래요.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회복 탄력성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른도 마찬가지죠. 너무 행복한 것만, 너무 즐거운 것만, 웃긴 것만, 재밌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정말 분노와 좌절과 이러한 책들, 화가 나는 거, 슬픈 거, 무서운 거, 이런 것 안에서도 이런 감정들을 알게 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 반대로 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데, 이겨내는데 이런 책들도 필요하다. 이런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도 감정의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데, 혹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복잡 다단하잖아요. 그 복잡 다단한 감정을 이해하고 감당하게 하는 힘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례를 보면서도 우리는 무서워서 안 보여줄 거예요,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아이를 보고요, 내 아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며 그걸 맞춰서 전례도 보여줄 수 있다라면 보여주시되, 어떠한 시선으로 보여주느냐, 그리고 내 아이가 어리면 조금 예쁜 그림, 귀여운 그림의 것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또 아이가 조금 이렇게 으시시해 보이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는 아이라면 이거 그냥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창작 동화를 읽어줬고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보여주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는 주인공을 한번 들여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인물들과의 상황을 엿보면 지혜로움과 고운 심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두꺼운 위인전에서만 롤모델을 찾을 것이 아니고 이 전래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롤모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반쪽이를 보고 저희가 성경의 요셉을 이야기한 것처럼 혹은 뭐 너무 많아요. 전래 동화에 나와 있는 굉장히 재치 있고 또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담대한 그런 주인공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을 역경을 이겨내는데 아주 담대한 태도를 가진 그런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을 잘 보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위인전에서만 롤모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생각의 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의 갈래를 뻗치기 위해서 창작이든 전래든 이렇게 주인공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이야기들도 삼을 수 있는 캐릭터는 누구였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내 아이하고 닮은 주인공도 한번 이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온 이름들은 정말 해학과 유머가 가득하거든요. 뭐 먼데 모기, 진둥, 만둥, 뜨거워도 찰새, 맞아도 간질, 깊으니 얕으니 이런 이름 그냥 듣기만 해도 어떤 캐릭터인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어느 날은 재밌게 우리 단우가 오늘은 안 자고 벌떡이네. 안 자고 벌떡씨. 좋다고 네네네 오늘은. 싫다고 네 징징이네 오늘. 뭐 블로광이래. 이름을 5글자로 한번 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별명 지으시면서 전래동화도 함께 재밌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정의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